부부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 중입니다.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에서 천천히 갑니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는데 아이쿠 뭔데? 예. 뭔데? 예. 뭐야? 다시 여기에서 천천히 좌회전합니다. 사람이 앉아 있어요. 뭔데? 네. 보일까요? 여러분들. 아, 못 보셨어요? 안 보였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잠깐 보이죠? 예. 뭔데? 예.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오르막길에서 좌회전 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어서 가해자 차량은 SUV 차량이라 전혀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 등 여러 가지 그 도로에 있는 게 뭐가 밟힌 걸 생각하셨대요. 뭔데? 그래서 거기에 뭐 도로에 뭐 가끔다 자전거도 있고 뭐 쓰레기 봉투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뭐가 밟히는 느낌이 있어서 내려보니까 조수석 앞바퀴 밑에 누워 계시더래요. 바로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하고요. 보험사에도 신고하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하고 119에서 이제 계속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심폐소생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119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했습니다. 119 이송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에 사망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경찰서 조사받고 있을 때 사망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보통 그래요. 예. 한평생 처음 당해보는 거라 너무나 황당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피해자 가족분에게 전화해서 위로하고 조문을 하려 했지만 원치 않으셔서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합의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앉아있음을 미리 알지 않는 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는 조금 보이지만 그러나 운전자는 뒤에 있잖아요. 블랙박스 위에서 이렇게 앞에 위에 있어서 보이지만 난 뒤에 있으니까 본인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요즘 이런 경우 운전자 잘못 없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좌회전 딱 하는데 누워 있는 사람 충격해서 역과한 거 1심 무죄, 2심 무죄 그거를 제가 한문춘 TV 12,601회 이걸 링크 걸어서 참고하세요.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개를 빼서 봤으면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면서 재판에 넘길 듯합니다. 운전자 보험엔 가입돼 있나요? 운전자 보험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족들하고 형사합의 하자 그러면 형사합의 돈 마련해야 되고 좀 답답하죠. 예, 운전자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유가족과 형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동차 종합보험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먼저 유족분들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진행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오른쪽 반사고를 안 보고 진입했느냐? 반사고를 봤으면 보였을 거다. 그래서 반사고를 안 본 거 그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반사거울? 어디 있나요? 반사거울.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반사거울 요거 봤어야지. 요거 왜 아니요. 그랬더니 왜 반사거울 안 봤냐고. 그게 잘못이라고 한답니다. 참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요 반사거울은 밤에 자동차 불빛 보이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이 안 보이죠.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죠.
이 반사경은 낮에는 이게 뭐 보는 차 보라는 거 차 상거리니까 상거리에서 오는 차. 밤에는 반사경 보면 차가 오는 게 보이고 밤에는 저 반사경을 보면 불빛이 보이는 거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사람 앉아 있는 거 보라는 건가요? 사람 앉아 있는 게 저기 반사경에 저 보이겠어요? 반사거울에? 자 여기서 저 불빛도 없어요. 네, 불빛도 보이겠어요? 가로등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반사경이 보이나요?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요. 자 경찰은 조사관은 반사거울 안 본 게 잘못이다. 반사거울 안 보인다. 이건 운전자의 잘못 없어야 된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희들 절박합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면담 시간과 비용을 알려주십시오. 아 운전자 보험 미가입이면 변호사 선임비가 크게 부담될 텐데요. 아이고 참. 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그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저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네 이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면은 이분 또 이게 부산이에요.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미 1차 조사는 끝났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단에 분석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엔 보이지만 운전자들은 안 보인다. 이거 분석해달라. 그래서 도로교통단에서 그 현장에 나와서 분석할 때요. 현장에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 이진영 변호사가 내려갔어요.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볼록거울. 그게 보이냐 밤에. 거기 앞머리 봐라. 거기 시커먼 게 보이냐. 안 보인다. 이 변호사 가면은 그거 보려고 그러면은 그거 보이나 안 보이나 해봐. 안 보여. 밤에 안 보여. 저희 변호사 주태권 변호사하고 이진영 변호사가 이제 직접 경찰 가서 저희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같이 입회해서 같이 하고요. 조사 일정도 조율해서 그날 말고 다른 날로 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 두 변호사가 이제 요 사건은 누가 하고 이 사건 누가 하고 이렇게 제가 맡기죠. 네, 주임 변호사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모든 건 다 제가 이건 이렇게 주장해. 그리고 의견서 써내, 미리 써내. 그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미리 조사관한테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석 요청. 그래서 이때는 이 변호사가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단에서 분석서가 왔어요. 왔는데 안 보여줘요. 그러면 좀 보여주면 좋은데 변호인한테 이거는 뭐 이 분석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왔습니다. 유리하게 왔던 뭐예요? 그럼 안 보인다는 거죠. 도로교통단에서 분석했는데 볼록거울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그 담당 수사관은 볼록거울 그래도 저는 운전자 잘못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이분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저랑 상담할 때요. 제가 이거 변호사 비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 본인이 모아두신 돈 그걸 갖다 적금을 깨도 뭐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혼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코치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안 좋은 병을 앓고 계시대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 집사람 건강이 나빠집니다. 저 집사람하고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을 살리려면 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됐어요. 경찰에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서를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찰에도 의견서 써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저희가 제출한 게 이겁니다. 블랙박스에서는 여기게 사각지대예요. 요 세모가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운전자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각지대예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블랙박스에 보였다고 그래서 운전자 눈에 보였다고 볼 수 안 보인다. 좌회전 딱 하면서 보이겠느냐. 그리고 또 볼록볼에 안 보인다 밤에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 검찰에서. 경찰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이면 도로로서 운전자는 핸들 및 브레이크, 급박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서 사고를 막아야 된다. 근데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좌회전했다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케 했다. 예. 경찰은 이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고 직전에 피해자는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피의자인데 피고인이라고 그랬네. 이런 경우 피의자인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불박차 운전자로서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를 다하였으면 그럼 됐지. 통상적으로 천천히 혹시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다른 사람 부딪히나 안 부딪히면서 천천히 했으면 됐지. 그 이상 뭘 어떻게 하느냐. 누워있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아니 사망이 거기 안 보이는데 앉아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불박차가 뭐 잘못했느냐. 도로교통단에서 사고 당시와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환경 밤에 가야 되겠지. 밤에. 유사한 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연구원이 그 차에 탑승해서 정지한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반사경을 봤다. 자세히 봤다. 차를 세우고 근데 안 보이더라. 안 보인다고 분석되어 있다. 밤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리고 이 당시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뭘 잘못했느냐? 주의의무 위반? 뭘 잘못했어? 아니다. 그래서 혐의 없다. 블랙박스와 블랙박스에 보인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사고 계속 무혐의,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옳죠. 요거는 요 사건 때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다른 사건에서 우회전인데 누워있는 사람 엮어야했는데 그때 판사가요. 그때 도로교통단에서 사람이 여기쯤 누워있는 거였어요. 여기쯤. 그래서 일부러 보려고 하면 보일 수 있겠지만 보기 어렵다 했는데 또 판사가 현장 검증을 하면서 딱 이렇게 보더니 보이네. 자기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죠. 그건 통상적이지 아니죠. 그때 제가 이건 무죄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기각. 그래서 유죄된 게 있었어요. 형사합의 안 되고 벌금 800만 원. 그거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제는 이건 무죄 판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계속 기소 의견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사고 운전자 보험에 관련해서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분께 사고의 트라우마는 조금씩 잊어가고 계신가요? 사모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네, 변호사님 덕분에 사건 마무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 없음 결과 통지도 받았고요. 피해자 측에서 항고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남았겠지만요. 합의요? 운전자 잘못 없으면 합의도 없는 거예요. 내 잘못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또 그래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지. 그러면서 또 보험사는 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 주고 누워있으면 70% 그러면서요. 근데 저런 경우 운전자 잘못이 없는 거죠. 보험료도 할증돼서는 안 되겠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제 집사람도 마음고생 접고 한시름 놓고 건강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와 주셨던 이진영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 맡으면서요. 아이고, 그 사모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선임비 적지 않은 돈인데 제가 마음이 무진장 무거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온 거였으면은 제가 그냥 네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에서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랬을 겁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는 법원에 기소된 때부터 나옵니다. 정식 기소되거나 또는 약식 기소돼서 약식 명령에 예전에는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긴 경우, 요새 가입한 거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 법원 단계부터 나와요. 경찰, 검찰에서는 안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서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그 돈이 운전자 보험에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까지는 제가 그냥 이 스스로 닦음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 딱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불안해하면서요. 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변호사 비용이 왜 그때부터 나와요? 전 처음부터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요. 변호사 선임비는 제일 불안할 때. 지금 이분이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방금 그분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건 벌금, 그리고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인데요. 변호사 선임비가 제일 절실할 때, 그때 지원돼야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때부터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모님 건강 여기 말씀하신 대로요. 집사람도 마음고생 적고 이제는 한시름 놓고 건강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 트라우마 빨리 잊으시고요.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돌아가신 분, 그분도요 좀 안타깝죠.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요,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만 나오면 기소 의견으로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만 나오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보험사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약관 봐라, 약관에 운전자 교통사고 사실 확인만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물론 경찰에서 혐의 없어 불송치하면 그때는 안 주죠. 이제 검찰의 판단을 받고 있는데 그때 왜 안 주느냐? 저희들이 그 보험사에다가 의견서를 냈어요. 이게 보험사에서 그냥 두 손 들고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부부가 가게 문을 늦게 닫고 차 두 대로 움직이는 중이었어요. 이게 부인이 먼저 가시고 남편분이 나중에 오시고, 근데 무단횡단 사람 충격해서 퉁 튀겨도 뒤에 오는 차가 들이받아서 그래서 사망한 사고. 검찰에서 원만히 형사합의가 돼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고 낸 분은 약식 기소됐고요. 뒤에 오던 남편분은 기소유예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경찰 단계 지나서요. 검찰 단계 가면 형사합의금이 나와요. 무죄 주장을 하고 무혐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형사합의금 나오는 걸로 형사합의대로 하고, 그러면서 무혐의 다투고, 그러면서 무죄 다투고, 그게 이제 유족분들이 딱한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했다고 해서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형사합의하고 무죄, 무혐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예비적으로 형사합의하고 무죄 주장 계속해서 무죄 받은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가입한 거는 사망사고 때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저보고 500만 원에 부산 상권 해달라 그러면 제가 못 해드리죠. 그래서 형사합의금도 2억 원까지 나올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도 요즘은 3천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보다 좀 더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보장이 많은 거. 만약에 내가 사고 당했을 때 평생에 한 번 사고를 낼까 말까 하잖아요. 이런 사고는요. 운이 나쁘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네,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운전자를 위해서 운전자 편에서 형사합의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운전자분들께 운전자 보험은 소멸성 투자라고 그냥 없어지는 투자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